여러분, 우리가 하는 수행이요, 지혜명상이에요. 지혜명상. 수행할 때 지혜롭게 수행하십시오. 지혜롭게 수행하는 것.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수행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저번 아마 1호 목표 때의 주제가 이거였죠. 수행을 고민하면서 하셔야 되고요. 그냥 수행이 반복적인 마음의 운동,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수행을 좀 고민하면서 하시고, 현실적으로 방법론을 한 말해봐라라고 한다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사회도 법문집, 사회도 인터뷰 법문집, 사회도 인터뷰 법문집 보면 별별 재미있는 주제들이 많아요. 다 근본적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런 사회도 법문집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내게 투영해서 내 안에 적용시켜보고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그렇게 나가는 것, 그게 방편적으로 지혜롭게 수행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왕도가 없어요. 수행 방법론적으로 고민해보고 수행적 정보를 생각으로 이해하고 실천적으로 적용하고 그런 과정들. 내가 만약 수행을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내 수행 과정을 정의한다면은 나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수행을 어떻게 할까? 왜 안 되지? 그걸 항상 고민했고 실천했던 것 같아요. 내가 미얀마에 있으면서 수행할 때 내 수행 상태를 가장 심대하게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식사였어요. 식사가 내 수행 상태에 가장 심대하게 영향을 줬는데 무조건 밥을 작게 먹으면 수행이 잘 됐어요. 무조건 밥을 작게 먹으면 수행이 잘 됐어요. 그래서 밥 많이 먹고 후회하고 밥 많이 먹고 후회하고 어떻게 하든 식당에 앉으면 밥을 작게 먹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나름 수행하는 것을 고민하는 과정이에요. 아침에는 무조건 모인가를 안 먹었어요. 사실 미얀마 점심은 먹을 게 없어요. 미얀마에서 좀 맛있다 하는 게 아침이거든요. 아침 국수가 맛있어요. 아침 국수가 종류도 많고 다양하고 맛있어요. 근데 하나같이 국수가 잉어 끓인 물, 그런 것들, 기름기 많은 걸로 보통 국수를 만들어요. 아침에 내가 만약 모인가를 먹었다. 그러면 그날 오전은 수행을 날리는 날입니다. 마음 상태가 뚝 떨어져서 마음이 둔해져서 수행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아침은 무조건 국수 안 먹기라고 정하고 뭘 먹냐면 국수 대신 주는 게 우리 일종의 흰 살죽 같은 거죠. 흰 살죽도 엄청 못 끓여요. 사람들. 그래서 아침은 무조건 흰 살죽 먹었죠. 점심은 수행센터의 점심이 미얀마에서 거의 최고급이거든요. 내가 도반 스님들 미얀마 여행한다고 해서 내가 세팅하고 데리고 다닌 적이 있는데 돈을 받아서 모아서 썼기 때문에 미얀마 수준에서는 정말 돈이 남아 돌았어요. 워낙 물가가 사니까. 그래서 밥을 엄청 좋은 데서 먹었는데 미얀마에서 제일 좋은 호텔 가서 밥을 먹는데 내가 다른 스님들한테 미얀마 음식을 한번 먹게 해준다고 거기서 미얀마 음식을 주문했거든요. 미얀마 음식을 주문해서 미얀마 음식이 제일 좋은 호텔에서 나왔는데 그게 센터에서 먹는 거랑 똑같아요. 수행 센터에서 먹는 수준에서 나오는 거죠. 그만큼 음식이 잘 나와요. 그럼 점심 먹으러 들어가서 식탁 딱 보고 내가 맨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요만큼 먹어야지 하고 정하고 그걸 떴어요. 그러고 나서 몸무게 어떻게 됐는가? 어느 날 사무실 저울 가서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는데 몸무게가 50kg 나와요. 그때 어떤 생각이 나면 야, 미얀마는 뭐가 제대로 된 게 없구나. 저울이 문제가 있구나, 이거. 뭐 똑바로 되는 게 없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스님이 또 사무실에 저울 있다고 해서 가서 저울 재보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미얀마에서 살쪘다 그러면서 자기가 몇 킬로 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 내 몸무게가 50kg였어요. 난 살아오면서 50kg은 내가 될 수 있는 몸무게의 범위 밖에 있는 몸무게였어요. 어떻게 하면 수행 상태가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수행했고요. 항상 그 고민이 1차적 고민이었어요. 몸무게는 그 한 1화이고요.
그리고 아침 밥 먹기 전에 언제나 사회도 법문집을 읽었었고요. 수행하면서 읽으니까 정말 수행하면서 사회도 법문집을 읽으면요 정말 재밌어요. 왜? 내가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하면서 내 스스로 알아가는 내용들이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또 어떤 지혜의 방향에서 좋은 영향을 줬었고요. 사회도 법문을 항상 들었었고요. 아침은 사회도 인터뷰 법문집을 읽었었고 점심 먹기 전에 항상 내 방 앞에 시멘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회도 인터뷰를 들었어요. 주로 난 미국에서 한 인터뷰를 들었죠. 우리나라 인터뷰는 정말 듣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수행자들 워낙 장광설이 많아서 우리나라 수행자들 말 정말 듣기 힘들고 미국에서 한 인터뷰를 들었어요. 거의 15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거의 하루도 안 빼먹고 그 시멘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회도 법문을 들었어요. 그런 게 지금 지나서 보면 다 지혜의 방향으로 영향을 줬어요. 수행을 고민하고 법문집을 읽고 법문 들으면서 알게 모르게 내 마음에서 그런 게 쌓여왔죠. 맨 처음 시험인 가서 청현 스님이, 큰 청현 스님이죠. 미얀마 계신 분이 큰 청현 스님인데 큰 청현 스님이 뭐 책이라고 몇 권씩 주고 인터뷰라고 하면서 mp3 다 들으려면 거의 100시간은 필요한 그런 인터뷰 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책 계속 읽고 본문 계속 듣고 그렇게 며칠 지나고 법당에 가서 앉아있는데 좌선하고 있는데 마음이 생각으로 나한테 법문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앉은 내내 수행하는 이런 것이고 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서 마음이 하는 말이 나름 체가 있거든요. 뭐 대화체가 있고 뭐가 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체인가? 강의체예요. 강의체. 앉아있으면 마음이 계속 강의하고 있어요. 1시간 내내. 1시간 내내 마음이 강의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보면 지나서 보면 다 지혜적 방향으로의 자극이었어요. 우리는 지혜의 명상을 합니다. 그냥 수행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듯이 운동선수 훈련하듯이 반복적으로 해서 그 결과로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수행을 지혜롭게 했을 때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수행을 지혜롭게 했을 때 지혜가 생기는 거죠. 지혜 생기는 게 이해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요즘 살다 보면 별로 안 살았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여러분 며칠 전까지 우리 엄청 따뜻했잖아요. 겨울 안 같았어요. 기온이 정말 많이 변합니다. 이게 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 그러죠. CO2 때문이래요. 이산화탄소. 지구가 좀 더워지고 있대요. 지금 우리 절 근처 소나무 다 죽고 있어요. 소나무는 죽으면 참나무 나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우리 세대가 정말 살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어쩌면은 우리 세대가 마지막 축복받은 세대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지나면 벼농사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를걸요. 지금 사과는 벌써 저 강원도 갔죠. 좀 지나면 북한 올라갈 거예요. 동해 오징어 다 사라졌죠. 명태 다 사라졌죠. 살농사, 밀농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식량위는 거의 정해진 미래예요. 기후가 이렇게 변하는데 먹는 것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굶어야 될지 몰라요. 우리 굶는다는 것 아예 우리 생각이 없죠. 근데 가까운 우리 이웃 북한에 옛날에 대기근 와서 한 몇백만 명 죽었죠. 사람들이 시체를 먹어서 자기 집에 가족이 죽으면 집에서 섞여서 묻었다 그러죠. 배고프면 그 시체 안 먹겠어요. 지금도 아사해요. 그게 정말 우리 그렇게 뭘까요? 그리고 1차적인 식량뿐 아니라 또 정말 요즘 무섭게 생각되는 게 사실은 AI, 인공지능. 여러분 인공지능 이게 얘들 장난 아닙니다. 구글에서 딥마인드, 알파고. 알파고가 맨 처음 1세대는요. 알파고가 바둑하고 경기할 때 1세대는 인간이 걔한테 다 주입했어요. 바둑 룰을 다 주입하고 어떻게 하는 걸 하나하나 다 주입해서 1세대 알파고 나왔죠. 근데 마지막 알파고는 그냥 바둑의 기본 룰만 가르쳐주고 AI가 지가 바둑판 경기를 보면서 지가 학습해요.
지가 학습하면서 지가 룰을 알고 지가 어떻게 도는지 판단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에게 해서 사실 사람을 다 이겨. 지금은 아예 인간과 바이오통에 관심이 없죠. 지금 걔네들은 인간이 하나하나 지정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료 갖고 지가 공부해요. 그리고 요즘은 뭐 챗 GPT 이런 거 물어보면요. 지가 추론하거든요. 가르쳐 준 건 아는 게 아니고 지가 아는 것을 갖고 뭔가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내요. 걔 거짓말도 굉장히 잘합니다. 지도 잘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얼마 전에 그 테슬라에서 만든 AI한테 누가 이렇게 질문했죠. 1 더하기 3은 얼마야? 라고 물었어요. 1 더하기 3은 얼마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4다. 그거 인간도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물었냐면요. 그런데 내 아내는, 내 와이프는 1 더하기 3이 5라는데, 5라고 주장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렇게 말해요. 아, 그게 수학 문제가 아니고 인간관계의 문제였어.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아, 그럼 1 더하기 3은 5 맞아.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래요. 이거 가르쳐 줬겠어요. 지가 수많은 인간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취해서 쌓아가다가 이렇게 도출된 거예요. 도출된 거. 지금 구글에서는 구글이 갖고 있는 정보, 데이터를 갖고 AI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훈련시키고 있어요. 애플은 애플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훈련시키고 있겠죠. 인간보다 똑똑해요. 인간보다 똑똑하다는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어쩌면 어느 측면 자의식이 생긴 느낌도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것, 이걸 통제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한계 지을 수 있을까요? CO2 만들어내는 것 이거 한계 지을 수 있을까요? 한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미국이 중국을 이겨야 되니까. 트럼프 공약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아마 다음에 트럼프가 될 공산이 제일 큰데 왜 우리가 태양열 사업을 하려고 그러냐. 왜냐하면 태양열 사업은 중국이 완벽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세계 10대 태양열 기업 가운데 10개가 다 중국 거예요. 중국 잘한 걸 왜 하냐. 왜 우리가 수소 산업 하려고 그러냐. 수소 산업도 중국이 꽉 잡고 있어요. 중국은 국가 다리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미래에 뭐가 될 것 같은 거 이미 투자해놓고 있죠. 우리가 잘한 걸 해야지. 잘하는 게 뭐예요? 미국은 중국보다 석유가 훨씬 많습니다. 원유가 훨씬 많아요. 자기가 되면 원유 시추권을 다 줄 거래요. 그거 안 하겠어요. 중국을 이겨야 되는데. AI 개발하는데 한계를 두겠어요. 애플이 구글 이겨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 이겨야 되는데. 한계를 안 둬요. 끝까지 가요. 갈 때까지 가요. 지금 군사적으로는 이미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만들어졌죠. 훈련하고 있어요, 지금. BBC에서 전문 나온 다큐 보니까 인류가 멸종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 해서 한 3번째 정도가 이걸 거예요, AI. 바이러스도 있고, 핵전쟁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I일 겁니다. 우리 미래 세대는 엄청나게 힘들게 살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입니다. 우리에게 좀 암울한 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 이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을 지났다고 보죠, 과학자들은. 암울한 미래가 있는 것 같아요. 미래가 암울하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주제를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적인 미래가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절망적인 미래가 우리에게 오고 있으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절망적인 미래가 오더라도 우리는 수행해야 됩니다. 그 철학자가 아마 스피노자라고 했어요. 스피노자 그 사람 말 아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릇 사과름을 심겠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죠. 경전에도 이런 말 나옵니다. 경전에도 아마도 빈비사라 왕일 거예요. 빈비사라 왕이 붓다에게 이렇게 말하죠. 지금 동서남북 사방에서 히말라야 산보다 더 큰 거대한 둥근 바위덩이가 모든 걸 부수면서 모든 사람을 죽이면서 내게 굴러오고 있다. 세상의 멸망이 확진적이다. 그럼 내가 이때 뭘 해야 하는가? 라고 붓다에게 물어요. 이때 여러분 뭘 해야 할까요? 붓다께서는
그때 너는 법에 의지하고 법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법에 의지하고 법답게 살아라. 법답게 사는 게 해결책이 되나요? 여러분, 법답게 사는 게 해결책이 될까요? 예, 법답게 사는 게 해결책이 됩니다. 왜? 여러분의 괴로움은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이에요. 지금 지구 반대편에 아르헨티나에 거대한 행성이 떨어져서 거기서부터 열이 온 지구를 감는다고 한다면 나는 아르헨티나에 부딪힌 그 행성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나는 내 피부에 와 닿은 그 열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나는 내가 아는 것 때문에 괴롭죠.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오든 이야기로 풀어서 보면 굉장히 거대해 보이고 도저히 피할 수 없고 내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처럼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워낙 그 상대들이 거대하니까. 근데 결국 나의 문제고요. 결국 나의 문제. 내가 아는 것이고 내가 느끼는 것이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고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요. 결국 나의 문제고요. 내가 느끼는 건 나의 문제예요. 사회의 문제도 세상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건 결국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는 내가 알아졌을 때 그게 문제가 돼요. 내 밖에 있을 때 그게 뭐 AI가 되었든 그게 기후가 되었든 그게 더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양한 일이 붙겠지만 내게 왔을 때는 내게 알아졌을 때는 그건 느낌이에요. 생각의 내용이고 나는 내 밖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게 온 느낌, 내 생각의 주제, 내 생각의 내용 이런 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러니 법에 의지하고 법답게 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한 붓다. 붓다의 말이 마땅히 옳은 말이죠. 나는 내게 알아지는 것, 내게 일어난 알면 일어남, 그것들을 알아가고 그것을 바르게 알려고 그래요. 바르게 알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생기고 그 이해가 그 경험으로부터 내게 알아진 것으로부터 그 지혜의 크기만큼 내 마음을 가볍게 물러나게 자유롭게 해주죠. 이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이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었든 바깥으로 그 상황을 묘사할 때는 엄청 대단하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내 자신을 무력하다고 느끼겠지만 결국 내가 느끼는 거예요. 결국 나의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세상은 결국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석이죠. 여러분 밖에 있는 걸 못 봐요. 여러분 눈에 온 걸 봅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온 건 노랑, 파랑, 저 모양, 저 네모, 저 세모가 아니에요. 그냥 온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밖에 있는 소리를 못 들어요. 여러분 귀에 온 소리예요. 여러분 귀에 온 그 소리는 진짜 그 소리는 새 소리도 바람 소리도 듣기 싫은 소리도 시끄러운 소리도 아니에요. 그냥 온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진짜 있는 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두려워했던 그런 뜨거움들, 그런 괴로움들,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혜의 크기만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깥으로 세상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집단은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거든요. 순수한 집단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제일 훌륭하니까 내가 말하는 겁니다. 제일 훌륭해 보이니까. 국경 없는 의사회가 훌륭할까요?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기부금, 돈을 쓰는 어떤 방향성, 누가 회장되는가 안에 엄청 지저분할걸요. 족이 좀 깨끗할까요? 종교인들이 모임인데 기독교 깨끗할까요? 성당 깨끗할까요? 집단은 극단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그게 인류의 공통된 이익을 추구할 리가 없어요. 말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인류 공통의 목적에 부합한 결정을 할 리가 없어요.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 바깥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부딪힘, 내지는 무리들의 부딪힘, 거기에서 정의를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법이 있는 것이고 경찰이 있겠죠. 여러분이 정말 정의로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나는 정의로울 수 있어요. 나의 정의가 뭔가? 옳다고 알아서 그걸 행하는 것, 그게 나의 정의예요. 내가 옳다고 알기 때문에 그걸 행할 수 있는 내 삶, 그게 나의 정의죠. 여러분 안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왜?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실제로 여러분 안의 세상이고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유롭다면 옳고 그른 게 분명히 드러나요. 내 욕심, 내 화 때문에 옳고 그른 게 애매해지지만 내 마음이 자유롭다면 옳고 그른 게 분명히 드러나요. 옳다고 하는 걸 행하면 내 스스로 알아요. 내가 바르다고, 내 삶이 옳다고. 이게 내 안의 정의죠. 이 정의는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내 자신이죠. 그게 사실 신심이고요. 내게 만족하는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는 수많은 불만거리가 있죠. 쟤 때문에 힘들어, 저것 때문에 힘들어, 이 상황이 불합리해. 근데 결국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죠. 여러분이 사는 세상 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불만을 갖더라도 결국 그건 다 나 자신의 문제예요. 그리고 나 자신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알아지는 거니까. 내가 딸 걱정한다면 딸의 상황,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실제도 아니에요. 딸 걱정하면서 내가 괴롭다면 지혜 있는 나는 딸이 진짜가 아니고 생각이 진짜로 알죠. 나는 괴로운 게 딸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난 생각이 진짜로 알아요. 그래서 생각을 알아요. 그리고 지켜보면서 이해하죠. 생각일 뿐이구나. 딸 생각이나 고양이 생각이나 수락산 생각이나 똑같네 라고 이해해요. 그렇게 내게 진짜인 게 뭔지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봐야 할지 알았어. 나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게 나의 정의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불만도 많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도 많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고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문제가 여러분 자신의 문제라면 여러분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밖에 해결을 못해요. 이것밖에 해결을 못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아가는 게 나의 세상이죠.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밖에서 뭐가 일어나더라도 뭐 AI가 개발돼서 인간을 다 죽이려고 그러더라도 기후가 확 바뀌어서 더 이상 벼생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일 굶어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처하더라도 결국 나의 세상이에요. 내게 알아진 세상이고 내게 알아지는 세상은 내 안에 있는 세상이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건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요. 부탁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 거죠. 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우선 네가 뭔지, 그게 아니면 설친이 세상에 미쳤고죠. 그리고 네 안에 진짜 있는 게 뭔지, 이게 법이고요. 진짜 있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게 무상고 무하고요. 이렇게 모든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자신의 문제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겪는 문제가 우리 공통의 문제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의 문제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가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완벽한 해결도 가능합니다. 약간 이론적이지만 약간 신화적이죠. 완벽한 해결, 그게 아란이죠. 아란은 신화죠, 요즘. 세상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완벽한 해결도 가능해요.
약간 신화적이지만. 근데 내 안에서 내가 경험적으로도 알아요. 가능하다고.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느낄 뿐이야라고 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이게 해결이에요. 해결의 방향으로 향한 한 발짝 땜이죠. 보고 계시는 걸 보면서 보일 뿐이지 라고 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이게 해결이에요. 해결의 방향으로 내가 한 발짝 변하는 거죠. 한 발짝 갈 수 있으면 두 발짝 갈 수 있고 두 발짝 갈 수 있으면 영원히 갈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사방에서 지진이 나서 세상이 다 무너지더라도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법에 의지하고 법답게 사는 걸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일 겁니다. 바깥의 문제가 진짜 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너무나 하찮아져요. 너무나 무일해요.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문제를 찾지 마세요. 밖에서 핑계를 찾지 마십시오. 다 여러분 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